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제328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캐리의 이 작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의 임효정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효정님 도쿄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미우새 322화에서 그 도쿄에서 아이들 2명을 키우며 워킹우먼으로 또 아내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이 참 흥미로웠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효정님 하루가 3학년 새 학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첫 보호자 회의에 다녀오셨다는데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보호자가 학교에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호자 회의가 4번, 개인 면담이 2번, 그리고 지진이 많은 나라여서 히키 오토시 군넨이라고 해서 그 지진이 났다라는 가정하에 아이들을 이제 보호자들이 데리러 가는 그런 훈련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새 학기여서 첫 보호자 회의에 다녀왔는데 저희 하루가 이제 3학년이 됐고요. 그래서 2층을 쓰거든요, 교실을. 2층이요? 네, 선생님께서 5학년은 3층을 쓰는데 5학년은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제 학생이 생겨서 그 학생을 위해서 3학년 교실하고 5학년 교실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으니 부모님들께서 이제 따라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이 내려왔어요. 그 장애인 학생을 위해서 전체 네. 학년 교실을 바꾼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렇군요. 50년이 넘은 학교이기 때문에 리프트라든지 네. 이런 것도 없고요. 설치를 하기에도 램프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네.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효정님, 그러면 이런 비슷한 일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 보육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집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 그 보호자 회의를 할 때 위에 학년에 이제 위에 반에 그 요보 지원 아동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일본은 보육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아예 보육원을 보내지는 못하고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 그 노동 시간에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음. 항상 이제 만약에 3살 반에 정원이 10명이다 라고 할 경우에도 한 자리는 항상 남겨놓거든요. 11명 요렇게. 그게 요보 왜요? 지원 아동 자리예요. 그러니까 음. 생활에 조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자리는 항상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요자에 보호 보자 해서 네네네. 보호가 그렇게 필요한. 되네요. 네네. 음. 그래서 만약에 그 요보 지원 아동이 안 들어와도 그 자리는 항상 남겨놔요. 네, 나중에라도 혹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반에 그런 아동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 하루반 선생님이 정년을 앞두신 굉장히 베테랑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1살 때부터 돌봐주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익숙했고, 근데 그 지원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베테랑 선생님이 가셔서 돌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또 담임 교체를 하겠다고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께는 갑작스러운 일이겠지만 보육원의 방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교실을 이동하고 또 선생님이 바뀌면은 가장 먼저 아이들한테 타격이 클 텐데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지 궁금한데요. 하루는 교실 옮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은 란도젤이라고 해서 그 가방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봤어요, 네. 그때.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비록 한 층이지만 그래도 계단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하루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하루 교실 옮긴다고 하던데 하루는 어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 층인데 조금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엄마 그 당연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 걸어서 계단을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오빠는 휠체어로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 왜 물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오히려 조금 민망했었던 어머나 네,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마 야.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뜻이 좋지만 뭔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 꼭 반발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텐데 그런 그렇죠. 조치도 아마 잘 하지 않았나. 아니면 음. 지금 당장 하진 않았더라도 오래전부터 요런 일들에 대한 교육, 이해심 이런 게 있으니까 음. 그런 결정을 내려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네. 아이들이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보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제 네. 고등학생인데 특별 지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한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학교 같은 이제 특수 지원 학교죠. 그러니까 네. 저희 동네에 그런 게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왜 무슨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맞아요. 이제 못 못 세우게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게 해서.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하루 이제 그 친구 엄마한테 넌지시 제가 뭐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동네에 저런 학교가 있으면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그게 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조금 그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음.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하고는 너무 달라서 지금 마음이 좀 네. 슬프네요. 그러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집을 마련을 할 때 그거를 투자 개념으로 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음. 본인들이 평생 살 집이라고 해서 음. 이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뭐 집값이 떨어진다던가 뭐 그 동네 분위기라던가 그런 음.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도 옛날엔 아. 그랬는데 이 맞아.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게 그냥 맞아요. 막 너무 강조되면서 이렇게 된 것 음.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있어요. 이기적으로 되고 예. 사회 음. 약자를 짓밟는 그쪽으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엉뚱하게 한국은. 근데 그러니까요. 일본은 굉장히 좋네요. 사회 약자를 저렇게 그쵸? 배려하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하나요? 일단은 제가 10년 전에 일본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좀 생각을 했던 게 아,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많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오. 왜냐면 그 한국은 장애인분들을 많이 볼 경험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다 맞아요. 스모지넷이니까 예. 음. 근데 학교 여기는 만들잖아요. 지하철을 타도 뭐 편의점을 가도 뭐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장애인이 많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때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하철에 이제 단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네. 경우에 역무원분이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을 먼저 보시고요. 네, 음. 요렇게 이렇게 이게 사진에 이동 나오네요. 리포트라고 해요. 요 어. 발판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발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분한테 어느 역까지 가냐고 물어봐요. 아. 그래서 어느 역에서 내린다고 하면 그 역에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그분이 몇 호칸에 이제 타고 있다라고까지 알려주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역에 그 몇 호칸 앞에서 이 역무원분이 이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안내를 해주십니다. 이런 아유 거는 거의 세상에. 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매일 보는 음. 광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요새는 저상버스라고 해서 이제 휠체어가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버스로 많이 이제 체인지를 바뀌었어요? 하고 있는데 음. 일본에 바리어 프리라고 해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쉽게 하는 그런 법이 있대요. 어. 요렇게 저상 그 버스라든지 리프트를 금방 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버스회사에서 새로 버스를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엔 저상 버스를 구매하는 쪽으로 많이 음.
이제 나라에서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러면은 진짜 한국에서도 좀 많이 본받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편의점에 또 네. 알바생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유학을 할 때 국내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 예? 편의점에 딱 들어가서 물건을 이제 골라서 계산대를 딱 갔는데 다운증후군의 그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어, 유니폼을 입고. 그래서 네? 이 계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보조해 그러게요.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울려 살 수 있고 네네네. 하게 서로 이해하고. 야, 이런 점은 정말 감동적인데요. 자, 효정님, 그 일본 학교에 하루가 다니는 거에 어떻게 만족하세요? 사실 하루를 일본 학교에 먼저 보낼 때 가장 걱정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역사 교육 문제를 가장 걱정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일본 초등학교 그 교과서가 이제 다시 바뀌면서 그 5학년 첫 교과서 맨 앞 페이지에 독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어머, 그래요? 그래요. 예, 본인들의 이제 고유 영토지고 우리가 이제 불법 점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예, 어머나, 이런 이거를 거를 2년 진짜로 뒤면 그럼. 하루가 예, 배워. 직접 아이고, 저 효정님한테 들으니까 이제 실감이 실감이 나네요. 났죠? 예.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루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음, 배우기 전에 이제 하루한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왜냐면 저희 같이 학교에서 이제 역사 교육을 배웠던 사람들은 뭐 일본이 예전에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지만 저희 하루같이 일본에서 일본 아이들과 어울려서 사는 아이들한테 야, 무조건 일본이 이걸 잘못해서 일본이 나빠라고 하면 본인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다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네요.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네, 한데, 그 어린 학생한테 또 학교 교과서를 지금은 막 배우려고 하는 학생한테 이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줘야죠. 음. 하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네 주변에 그런 일본 친구들이라든지 일본 선생님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에 음, 중점을 두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야, 이거 아이한테도 진짜 다들 어려운 얘기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루에 부모다 하면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건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고민되겠어요. 그런 가장 큰 근데 문제네요. 역사 교육에 대한 그런 걱정 외에는 그래도 아직은 제가 뭐 매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는 한국의 아이들이라든지 것보다는 일본 아이들이 조금 더 순수하다고 할까? 아직도 학교 어, 끝나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고요. 학교 음. 공원에서 놀고요. 운동장에서 아, 놀고요. 어, 숨바꼭질 하면서 놀고요. 아. 인간적이네요, 거기가 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는 제 만족스러우실 것 아이들은 같아요. 그런 공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거에서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음, 이번에 그런 학교의 방침, 휠체어 탄 학생을 위한 그런 이제 학교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거. 음, 아이가, 그거는 본인이 그런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네. 이제 익히고. 근데 그거는 음, 도덕 시간에 주입식 교육으로는 배울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러네요. 거를, 음,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몸에 익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을 합니다. 역사 교육 그렇군요. 빼고. 네. 아니, 이렇게 그 일본 학교에 보니까 이렇게 합리적이고 약자를 위하는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데 하루빨리 조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면서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잖아요. 저기 네, 한국에서는. 근데 그 어쩌다가 이래. 이직을 하면서 집 가까운 곳에 이제
회사 취직을 하게 돼서 집에서 한 자전거 15분 음. 정도면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데요. 제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가 아니고 마마차리라고 해서 전동 자전거예요. 그래서 아. 살 때도 한 180만 원 정도? 오, 되게 고가의 자전거네요. 네, 주고 샀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제 보물이로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일본에서는 정말 자전거 없이는 거의 생활하기가 어. 너무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무겁더라고요. 아침에 네. 출근을 하려고 그 자전거 주차장에를 딱 갔는데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어머, 다른 집 자전거는 다 있는데 저희 집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아, 이거 누가 훔쳐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빨리 올라가서 여기는 자전거 살 때 등록을 하거든요. 어. 자동차처럼. 그래서 자전거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코방이라고 하는데 파출소를 막 갔거든요. 네. 가는 길에 저희 집에서 한 100m, 200m 떨어진 공원 입구에 저희 집 자전거가 서 있는 거예요. 어머, 어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을 잠궜으니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머, 저게 효정님 자전거예요? 네. 어머나, 왜 저기다 그리고 세워놨어? 저기 끝에가 저희 집 맨션인데 정말 네. 얼마 안 되죠. 네. 아니, 이렇게 세워놓은 그래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 뒤에 제가 이제 열쇠를 잠궈 놓으니까 이 전동 자전거가 열쇠를 잠그면 바퀴가 안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가다가 아, 무거워서 버리고 갔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 다행이다 그러고 딱 봤는데 제 자전거랑 저기 아까 그 가드레일에 자물쇠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채워져 있어요. 기둥이요?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키가. 라인이. 근데 어머나, 그게 제 게 아니에요. 어머나. 그 도둑놈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도둑놈이 그러니까 이거 라인까지 채워놓고 간 거죠. 어머나, 다시 와서 찾아가려 그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쩌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다시 그 코방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 오실 때 이거 라인 끊는 거 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아저씨가 왔네요. 그 아저씨가 와서 이거를 끊어준다. 이렇게 끊어주시는 건데 이것도 네. 바로 끊어주신 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 자전거가 제 건지 이제 조회를 하고요. 그렇죠. 확인하고. 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어주겠지 하고 기다렸더니 네. 이거 라인도 네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 이 자전거는 네 건데 이 라인은 네 게 아니라서 이건 끊어줄 수가 없대요. 어머나. 이 라인 도둑님 제게 아니라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뭔 소리지? 그러고 있었더니 그게 그 일본 그 법 중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 자기가 함부로 끊어줄 수가 없대요. 다른 그 사람이 사람이 그걸 거시기 때문에. 모르네. 자전거는 상위법이고 끈은 하위법인데 상위법 우선의 법칙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라 그러더니 뭐 네. 경찰서에 형사에 어디 무슨 교통과에 전화를 막 5-6통씩 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3-40분 아저씨랑 둘이서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와서 아, 이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끊어줘도 된다라는 이제 오더를 받으시고 그럼 이제 끊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비를 안 갖고 왔대요, 또. 회사 지각했다, 그날. 또 가지러 갔다 온다고 또 10분. 아, 그 오셔서 이제 끊어주신 건데 그래서 저는 1시간 반 출근을 늦게 했죠. 근데 제가 아유.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를 딱 파악을 하고 찾는 데까지는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 네. 라인에 끊는데 1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 아니, 그래서 지금 도둑놈은 잡았어요? 그 경찰이 처음부터 못을 박았어요. 도둑 못 잡는다. 어. 처음부터 못을 박더라고요. 아, 저희 맨션에 CCTV도 있는데까 못 잡는다. 어. 그러니까 잡을 아니, 의지가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아, 자전거를 찾았으니 그 음. 아는 언니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동남아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동남아에서 오신 그런 외국인 분들이 음. 이 자전거를 훔친대요. 훔쳐서 아이고. 어디다가 이거를 고박을 딱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에 와서 트럭으로 실어 간대요. 아이고. 아. 세상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예, 예. 조직적으로. 그래서 그 트럭 실어 아. 가기 전에 제가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아, 아유, 그렇구나. 잘하셨네.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니,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그 일본의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뭐 이런 거. 아, 근데 어쩜 이렇게 답답해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은 정말 답답하고 저희 말로 유도리라 그러잖아요. 1도 없습니다, 진짜. 어머나, 유도리가 없다. 정말 1도 오, 없어요. 음, 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 것 같으면서도 또, 예. 하여튼 뭐 효정님 덕분에 일본 사회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네요. 네, 우리 뉴스로만 들었지, 이거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들으니까 참 그 여러 재밌죠? 면이 있죠. 네. 근데 절도는 여기 미국은 되게 많거든요. 뭐 한국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적은 거로 제가 거기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음. 절도는 많이 별로 없잖아요. 절도도 그냥 뭐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막 매일매일 뉴스에 나거나 뭐 이럴 정도로 절도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심하지는 않다. 예, 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럼 또 끝으로 우리 또 질문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미우새 촬영 감독 세바스찬이 질문을 보내줬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5월 7, 8일 한국 방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분위기가 지금 어떤가요? 저 진짜 매일 뉴스 보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요. 제가 아까 정치농장 시간에 이걸 보여드리고 요거 사용했어요? 대충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몇 썼구나. 글자는 내가 몰라요. 그래도 몰라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네. 자, 이게 대충은 앞에는 민주당 한국 국회의원이 독도간 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두 예. 번째 사진은 이제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반일 감정이 높아지니까 이 윤석열이 막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제 내용이에요? 일본 효정님 맞나요? 국회의원이 독도에 갔다. 왜 지금 갔냐? 뭐 하러 갔냐? 그러니까 회담을 앞두고 왜 지금 이 시기에 갔냐라는 아, 거거든요. 한국 아니, 국회의원이죠. 한국 국회의원. 권오한. 예. 아니, 우리가 우리 땅에 가는데 왜 자기네들이 가냐 마냐 왜 참견을 해?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여기 나니신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러 독도에 갔냐 이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머나, 아니, 그래서 아이고, 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전에 반일 감정을 이렇게 좀 부추기기 위해서 갔다. 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 이제 일본에서 보도를 참, 하기에는. 네. 여기 보면 이상한 윤석열, 해석이네요. 최대 야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갔다 이거구만. 네. 네, 윤석열 아이고, 여기 참. 밑에 빨간 색깔. 네, 이건 뭐예요? 이게 친일이라고 딱 친일이고요. 써있네요. 윤석열은 친일인데. 친일이라고 친일이고요. 써있네, 네, 진짜. 반대가 반일이에요. 반일. 아. 어머. 친일이네. 반일을 친일이라고 딱 싫어한다, 이거 써놓은 아니야. 거예요. 어머나. 윤석열은 완전히 인정을 받았네. 일본. 그러네, 인정받았네. 근데 저도 지금 10년 정도 아. 살면서 일본 미디어에 한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친일이라고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세상에, 아, 대놓고, 이거 너무 네. 창피한 일이네요. 아니,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를 갔잖아요. 그랬죠, 네? 옛날에. 예. 박근혜는 아예 일본하고 아예 그것도 안 했잖아요.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네. 안 하고 좀 쌀쌀 맞았다고 막 일본에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세상에. 처음이에요. 아우, 이거 문제 있네요, 이거 진짜. 그래서 이거를 미디어에서 보고 기시다가 4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52%? 굉장히 높은 정말. 지지율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지지율이 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얼마니 덕분에 옆 나라에 아우, 네. 이게 무슨 일이냐. 윤석열이 진짜. 완전히 공신이네. 기시다의 1등 공신. 아우.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일본 말로 초신 롯데루라고 하는데 분위기 탄 거예요. 아. 지금 분위기 타서 이제 회담도 되게 빨리 지금 간다고 지금 됐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윤석열이 친일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번에도 좀 얻어올 게 많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거든요, 지금. 하여튼 물이 들어왔다 이거지. 물이 예, 들어왔으니 물 노를 들어왔다 이제 노 젓자. 저어라 이거 같아요, 지금. 어머나. 와, 참. 그리고 아이고, 지금 참. TV에서 그 일본 뭐 정치 뭐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정치 경험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나와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쵸? 정치 경험이 없이 대통령이 된 이제 사람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아휴, 그렇구나. 세상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자기들이 이번 기세를 몰아서 좀 많이 이렇게 얻어 와야겠다. 그리고 뭐 이 민주당 의원들이 독도에 간 거에 대한 뭐 윤석열의 반응은 이런 거.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었다. 뭐 이런. 그러면 이거 뭐 기시다의 방안은 굳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떤 분위기일지 다 예측이 되네요. 뭐 사과 이런 거는 국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유, 그거는 무조건 기대도 안 하고요. 예. 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에서 10년 살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문재인, 네. 이번에 윤석열 음. 이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해요? 막무가내 무법선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일 동포들도 진짜 너무 창피하고 좀 아주 속상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잖아요. 네. 더더욱 이제 한일 관계는 외교 굉장히 이제 이거는 잘 작전을 짜고 그렇죠. 이게 복잡한 있어야 관계죠,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 뭐 그러니까요. 머리를 쓴다라든지 보통 문제가 작전을 아니지. 쓴다라든지 그런 게 아예 보이지를 않으니까 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 이제 지금 뭐 포기? 음. 음. 아유, 앞으로 또 이게 지금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좀 많이 우려스럽네요. 자, 오늘 도쿄에서 임요정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